제가 캐시우드한테 스스로 저는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요. 일론 머스크한테 투자를 해요. 그럴 거면 IT 산업, 뭐 바이오 산업, 암호화폐, 웹3 산업 이런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먼 미래에 있는 그런 기술이나 미래의 영역 같은 거는 실제로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더 잘 투자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캐시우드 말고도 투자자 입장에서 거기에 접근했다가 망한 사람 중에 하나가 캐시우드가 분명 그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급상승장에서 정말 영웅이었는데, 와, 그 이후에 이제 폭락을 하면서 주가가 지금 뭐 헤드라인을 보니까 영웅에서 역적으로 막 이렇게 헤드라인이 달려있는 기사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거 다 이제 막 쫓아 샀던 사람들이 이제 캐시우드 이렇게 되니까 비트코인도 막 이제 다 사기라고 막 극단적으로 또 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비트코인이 갈 것이다 안 갈 것이다 이런 걸 떠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산에 대한 공부나 이런 게 굉장히 얕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캐시우드의 말에 혹한 거거나 그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냥 마음이 동했던 거죠, 순간적으로.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어떤 그런 불장이 왔을 때 항상 보면 스타 매니저가 탄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위기가 왔을 때도 탄생을 하고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지난 뭐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탄생한 스타가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뭐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주 같은 사람도 뭐 우연인지 아니면 실력인지 모르겠지만 하락장을 정확히 맞춰가지고 일약 스타덤에 올라서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이고. 네, 근데 이제 캐시우드는 지난 상승장에서 엄청난 스타덤에 올랐던 스타 매니저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상 상승장마다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런 분들을 그냥 믿고 또 이분은 펀드 매니저니까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펀드 상품에 그냥 의심 없이 탑승을 했다가 말하자면은 펜트하우스에서 탑승을 했다가 지금 지하실에서 뛰어내려야 하는 상황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저는 근데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런 타이밍을 맞출 수 있으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이 그런 걸 못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타이밍을 재는 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캐시우드도 그런 스타일의 성향의 투자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뭐 코인베이스 같은 그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제일 큰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 주식이죠. 이 거래소 주식을 비쌀 때 잔뜩 샀다가 지금 좀 팔다가 다시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 이유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산 배분 관점에서 봤을 때 타이밍이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 저 전문가가 왜 저렇게 매도 타이밍이 안 좋나.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식의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 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펀더멘탈을 그래서 보고 투자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캐시우드는 굉장히 믿는 그 신념, 굳센 신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펀더멘털은 믿고 있는 신념과 펀더멘털은 빅테크는 안전자산이 될 거고 그 빅테크 위에 뭐 AI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이제 뭐 우리가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규 산업들의 태동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 믿고 암호화폐도 그 일환으로 지금 보고 굉장히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한 코로나 터지고 한 2, 3년 상관에서 봤을 때는 뭐 망한 투자를 했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처참하죠. 그런 세상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한테. 근데 미리 투자했다가 정말 정답이라면 지금 그래서 이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펀드 ETF들이 담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로 앞으로 뭐 10년, 20년 후에 전 세계를 호령할 기업들이 된다면 뭐 엄청난 사실 지금 미리 선제적인 투자를 한 거죠. 엄청난 성공을 하겠죠. 네. 이게 하나고 근데 저는 다만 제가 캐시우드한테 스스로 저는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요. 저는 일론 머스크한테 투자를 해요. 그럴 거면. 그러니까 이 빅테크라기보다는 이 IT 산업, 뭐 바이오 산업, 암호화폐, 웹3 산업 이런 아직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먼 미래에 있는 그런 기술이나 미래의 영역 같은 거는 실제로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더 어, 잘 투자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캐시우드 말고도 투자자 입장에서 거기에 접근했다가 망한 사람 중에 하나가 손정희 회장이에요. 음, 손정희 회장은 기술자 개발자가 아니잖아요. 투자자로서
굉장히 전 세계에 있는 그런 AI나 뭐 아니면은 뭐 쿠팡 뭐 이런 이제 온라인 커머스 뭐 이런 이제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점선면 전략이라고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미래가 있고 그 미래에 들어갈 사람이나 기업들을 자기가 사람을 보는 안목, 기업 보는 안목으로 뽑아서 투자를 해놓은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 잘 안 된 이유는 이 사람이 스스로 그걸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예. 그런 능력이 없다. 투자자로서 보는 안목은 좋았으나 실제로 그거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 거다. 캐시우드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그 많은 종목들, 코인들과 기업들과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일론 머스크라던가 아니면 제프 베조스라던가 아니면 마크 주커버그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보고 있는 똑같은 분야를 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시선과는 많이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 차이는 뭐 결정적으로 조금 너무 섣불리 너무 이른 타이밍에 너무 일찍 들어간다 뭐 이런 것도 하나 포함될 수 있을까요? 일찍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음, 다만 어디에 투자하고 무엇에 투자할 거냐에서 디테일에서 실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도 캐시우드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나중에는 잘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뭐 한 5년 후에 될 거를 너무 앞서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5년 후까지 가는 데 있어서 되게 질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너무 일찍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조금 드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현업에서 일하는 뭐 사업가라든지 혁신가라고 하면은 그런 기술이 또 어떤 하나의 기술이 딱 나와서 세상을 바꾼다기보다는 이게 또 막 엮여가지고 다른 기술도 받쳐줘야 되고 막 이러니까요. 그런 그렇죠. 거에 대한 체감력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죠. 투자자로서 남의 돈을 모아서 이렇게 굴려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너무 빠른 것도 독이죠. 그러니까 사업가는 사업의 성과로서 평가받을 때 너무 빠른 투자를 일찍 단행해서 망하면은 자기만 망하면 끝인데 음, 뭐 투자자들 좀 있겠지만 소수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큰 규모의 스타 펀드 매니저가 고객 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빠르면은 좀 굉장히 큰 비난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직업적인 한계이기도 하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아, 네. 그 캐시우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단순히 이런 예측 이런 것들이 공급 측면, 수요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그냥 막 지르는 게 아니군요. 이렇게 뭐 언론에서 보면은 뭐 2025년까지 뭐 5억 간다, 6억 간다 그러는데 기사는 되게 짧게 짧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발언 예, 자체만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막 혹해가지고, 이거 지금 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이렇게 또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잘 이해가 되고, 결국은 또 내가 공부를 해서 확신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투자는 내 책임이구나, 결국에는. 그렇죠. 그 부분을 상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이 아크인베스트는 그래도 꽤 전문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그 시황이나 전략 분석을 해요. 보고서를 보면은. 근데 이제 국내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 보면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급량 감소 측면이나 아니면 이제 비트코인이 그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좀 뭐 유입이 많아져서 시장 규모가 커져서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뭐 설명을 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그 변곡점을 맞을 거냐, 캐즘 협곡을 지나고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그 변곡점 맞을 거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많은 나라들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냐 안 하냐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될 거예요. 지금 두 개 국가가 이미 했잖아요. 지금 퉁가라는 이제 어떤 들어보신 적 없을 텐데 아마 많은 분들이 퉁가라는 나라도 거의 임박했다 그래요. 법정화폐 어, 도입을. 그리고 그 법정화폐로 도입한 나라들, 엘살바도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또는 제3국이 그 안에서 얼마나 이 국민들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있고 뭐 그 국가의 GDP는 얼마나 도움을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되죠.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큰 국가들은 어떤 지금 국가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느냐. 그 아르헨티나, 뭐 멕시코 이런 나라들에서 의회에서 뻔질나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비트코인 우리도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시간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잘하면.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아르헨티나 같은 큰 국가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그렇게 한다, 그 법정화폐로 도입한다 이러면은 변곡점에 굉장히 가까워오는 순간이 될 거고 거기에 플러스 저는 이제 제 책의 주된 내용은 그런 쪽이 아니라 이제 이쪽인데 인터넷으로서
3세대, 제3세대 인터넷, 웹 3.0으로서 지금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3세대 그 블록체인들이 가져간 이 웹 3.0 헤게모니를 비트코인이 오히려 이 레이어 구조로 발전하면서 가져오고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서 더 커지고 그러면서 이 세상이 갑자기 커지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이 이 소수 플랫폼들을 위주로 돌아가던 것에서 이제 개인한테 넘어오는 주권이 넘어오는 세상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발현되는 이 세상도 같이 우리가 지켜보면서 그 변곡점을 맞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야, 어렵지만 네. 제가 계속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이 웹 3.0 사용 설명서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뭐 도움이 되실 내용들로 잘 채워놨으니까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 웹 2.0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네이버, 카카오, 뭐 구글 이런 기업들이 등장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웹 3.0이라고 하니까 그런 엄청난 변곡점에 서 있는 거고, 정말 그런 변화를 잘 읽으면은 뭐 돈도 돈이지만, 와, 정말 많은 게 바뀔 것 같은데요.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저만의 논리를 세운 거예요, 사실. 저는 뭐, 뭐라 그럴까. 강남 부동산 가격 오를 때 용기 있게 이렇게 청약 해가지고 투자하지 못했고, 테슬라 주식 2018년에 막 오를 때도 저게 뭐야? 뭐, 저게 왜 계속 오르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기회를 놓친 적이 너무 많은데, 이제 저도 뭐 30대 어느덧 후반으로 가고 있고, 뭐, 가정도 꾸렸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그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과거 사례를 찾아보고, 지금 내가 사놨을 때 앞으로 가장 크게 나한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게 뭔가를 가장 항상 고민하고요. 뭐 저는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만 오직 막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사야만 하는 그런 유일무이한 자산이다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거든요. 저는 주식 투자도 열심히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산들을 선별을 해나가요. 근데 비트코인은 제가 항상 입이 아프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아직도 사람들이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해요. 주식은 뭐 나 이 주식 좋은 것 같아라고 하면 욕 먹진 않잖아요.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정도지. 근데 비트코인은 좋다, 사면 좋다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비난 여론으로 돌아오는 게 아직도 일반적이라서 저도 약간 오기가 생기는 것 같고, 제가 또 마침 암호화폐 업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가 입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큰 믿음이 있고 맨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인식 전환을 위해서 내가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정말 또 좋은 게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게 장점이에요. 뭐 주식 하나, 뭐 테슬라 주식 하나에 뭐 지금 이제 분할했지만 그래도 한 3, 40만 원 써야 된다면 비트코인은 단돈 5천 원으로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보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보일 거고 소액이라도 묻어두면 관심이 갈 거고 그러면은 뭐 평소 안 하던 공부도 조금 더 해보게 될 거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그 rabbit hole로 들어간다 그래요. 영어 표현으로. 그 토끼굴에 들어간다. 그래서 토끼굴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파면 팔수록 점점 더 많은 방이 나오고 길이 나오고 해서 계속 깊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죠. 네, 그거를 한번 느껴보게 해주고 싶어서 비트코인을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선이 있으니까 그게 또 이제 초창기라고 좀 증명을 해주는 것 같고, 그만큼 기회가 잘만 판단하면은 보상이 엄청날 것 같고요. 그 2018년, 19년 그때 테슬라 주식이 좀 오를 때요. 네. 그때도 좀 테슬라 기업에 대한 인식은 별로 좋지 않았었나요? 저는 안 좋았어요. 제 주변 사람들도 다 안 좋았어요. 어, 테슬라의 어떤 단차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았죠. 어, 그러니까 왜 새로 이제 신차를 받으면 뭐 그렇죠. 단차가 있는지 다 이제 확인하잖아요. 네. 근데 유튜브 영상이 다 그런 거였어요. 아, 진짜 기술력 너무 개판이다. 뭐 하나도 안 맞고 뭐 버튼도 안 눌리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일색이었는데 이제 그런 비난 여론이 점점 사라지죠. 왜냐하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그 FSD죠. 풀 셀프 드라이빙. 그게 주는 어떤 안락함, 다른 여타 자동차 회사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미적인, 심미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만족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 상쇄하는 거죠, 결국 그런 거를. 그래서 네, 저는 미가 지금은
그 프리미엄을 주는 가장 중요한 가치 척도라고 생각을 해요. 진선미 중에 미. 진선은 필수 불가결한가, 진짜 필요한 기술인가,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구간이고, 미가 그걸 완성하는 프리미엄이 붙는 구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이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이트가 넘치는 말씀 감사해서 정말 미래 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계속 미래를 예측하고 또 그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보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귀중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저도 부족하지만 계속 그런 내용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또 이게 사업가로서 보시면은 또 내년 계획 세우셔야 되고, 이제 연말 다가오면서 또 2년 후, 3년 후 계획도 세우셔야 되잖아요. 아, 죽겠습니다. 아주.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처럼 이 투자에 있어서도 웹 입점용, 뭐 주식, 플랫폼 기업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가격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거기에 네. 또 덧붙여서 웹 3.0이라는 흐름도 한번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책으로 웹 3.0 사용 설명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사님 오늘 이 정도에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웹 3.0 사용 설명서의 백훈종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